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작성 중에서 자주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신민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반기 공개 채용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요 기업들은 작년보다 신입사원을 더 채용하겠다라는 반가운 뉴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취업문을 뚫는다는 게 바늘구멍을 뚫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기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공개 채용을 마치고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원자들은 평균 한 20군데 정도의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22%는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한 경험을 맛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서류를 작성을 했는데 그 다음 전형까지 가지 못하고 1차 관문에서 광탈하는 경험을 하면은요, 우리가 너무 좌절감도 느끼고 의욕이 많이 상실해서 또 더 다른 곳들을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20군데 정도 지원하는 그런 통계적으로 수치가 가장 많은데 이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더 뽑는 회사가 많으니까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보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20군데 지원하는 것도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저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각각의 기업마다 다 제각각 다른 항목들을 묻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래도 좀 비스무리한 질문들을 양식도 좀 공통된 양식으로 기업들이 물었다라면 최근에는 그 자기소개서 항목만 보더라도 그 기업의 고유의 문화나 분위기가 느껴질 만큼의 그런 특색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그 문항으로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항목도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야심차게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항목을 마치 독서하듯이 쭉 읽고 나서 그런 다음에 안 되겠다 그러면서 로그아웃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항목들을 그냥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경험한 것을 사례로 또 에세이 형태로 작성하라고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례를 작성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분량이 사실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많은 분량들을 쓰는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시간이 늘어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조금은 시간을 효율적이고 또 지혜롭게 쓸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자주 나오는 항목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 문장의 표현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묻고 있는 숨은 의도와 그 문제로서 지원자들에게 알고 싶은 그 부분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격이 같은 문항으로 묶을 수 있겠죠. 요즘 최근에 기업들이 어떠한 문항들을 많이 묻고 있는지 그것의 의도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나만의 에세이를 직접 한번 미리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미리 작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마감 전날이나 전전날 황급히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미리 한번 그 에세이를 작성해 봐야지만 내가 부족한 것이 정말 경험 자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표현법이 부족한 것인지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력서 자체에 쓸만한 어떠한 자격증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인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봤던 한 지원자는요. 아주 그 취업이 당장 급하지 않은 저학년 때 미리 써보는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본인이 이런 경험을 갖추면 합격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써놓은 지원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면 그건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지원을 하기 남은 시간 동안 전략적으로 본인이 쌓아야 할 경험, 본인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그 다음에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인상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요.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펜과 종이를 꺼내시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직접 여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 항목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속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자주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자주 나오는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장 과정,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고요. 어떤 기업들에서 이런 질문들을 물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에서 2016년 상반기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품 속의 가상 인물도 가능하다. 그리고 1,500자 이내로 작성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한 군데 더 볼까요? 하이트진로 2015년 상반기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본인의 가족사항과 성격을 포함하여 성장 과정에 대해 기술하시오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장 과정은 주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딱 열면 거의 초반 부분에 질문이 딱 나옵니다. 도대체 이러한 질문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기업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관, 태도, 인성이 궁금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 과정을 고민하실 때는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했었지? 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보다는요, 나의 가치관 혹은 태도, 인성, 대표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지? 라는 관점으로 고민을 시작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 과정을 작성할 때는 의도하진 않았으나 자주 하게 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실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피해보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죠. 네, 첫 번째는 이런 실수입니다. 마치 한 편의 인생 드라마를 작성하듯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점점점점 이렇게 나의 살아온 모든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쭉 나열하는 겁니다. 네, 이건 우리가 좀 피해야 할 부분인데요. 참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지원자의 입장일 때 심지어 저는 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뭐 소설 쓰고 시 쓰고 뭐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성장 과정이 궁금해. 그러면 내가 한번 써주겠어 라고 해서 정말 감동적인 한 편의 인생 드라마처럼 이렇게 수필을 작성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제 모든 인생을 안 궁금해한다라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다라는 거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많이 하는 실수고요. 두 번째는 혹시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써놓으신 자기소개서가 있다면 한번 보시죠.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와, 다행이다. 나는 이렇게 안 썼어. 나는 성실하신 아버지와 따뜻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이렇게 또 쓰셨다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좀 비슷합니다. 어떠한 거냐면 이렇게 쓰지 말라는 좀 팁들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시작 부분을 도입 부분을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좀 어떨까요? 그런 비슷한 자기소개서를 읽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차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나열하고 싶은, 다 말하고 싶은 내 삶을 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좀 과감하게 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과감히 버리시고요. 내가 내 성장 과정을 읽으면 나의 가치관 혹은 인성, 태도 부분에서 한 개의 키워드, 이것만큼은 확실히 전달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키워드를 잡고 작성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키워드를 잡고 작성한 성장 과정과 그냥 쭉 나열한 성장 과정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전달하면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신다면 사실 그것 외에도 다른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들에 맞춰서 하나하나씩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얘기하고 싶은, 나열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을 버리고 작성하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형성되어진 나의 인격은 나에게 있어서 그래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표현이 되어져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읽으시는 그 회사의 담당자 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또 언니, 오빠, 형제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일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 그 영향을 끼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그분들의 특징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성장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시는 것을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주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항목입니다. 뭐냐면요, 지원 직무 관련된 강점이나 역량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요한 채용 키워드로도 직무 적합성이 너무나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게 별도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포스코의 질문 한번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나왔던 질문이고요.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자신 있는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강점이 뭔지 이 강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전적 의미는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 이것을 강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강점을 찾는다는 게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강점이 뭐지? 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 강점이 없는 것 같아. 혹은 이런 것도 강점이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보다 좀 뛰어나거나 우세한 게 강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먼저는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요. 내 자신의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내가 아주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좀 덜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아주 못하는 자신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 안에서 순위를 매겨본 다음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이 여러분의 강점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타인과 나를 한번 비교하면서 관찰해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너무 어려워하거나 내가 쉬어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내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이 일을 할 때 컨디션이 좋거나 바이오리듬이 좋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일정 수준에 있어서 일관되게 이것을 잘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강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강점이 없다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 안의 강점들을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게 어필할 수 있을지를 한번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분야 관련 강점이나 역량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때도요, 우리가 조금은 피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특기. 어떤 이야기냐면요, 비즈니스 상황이나 조직 생활할 때 활용 가능한 그런 강점들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특기들과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장 과정에서 내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그런 것들과 혼돈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것을 묻는다 하면 이 항목에서는 이 직무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강점이 어떤 것이며 가지고 있냐? 얼마나 잘하냐,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이 직무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 강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다라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강점들이나 역량들을 어떠한 소재와 함께 좀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크게 역량이라고 한다면요,
지식과 기술과 태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항목을 작성할 때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러한 역량이나 강점들이 발휘되었던 어떤 사례를 작성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관련 분야의 직무와 아주 밀접한 전공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그러한 전공 지식 그리고 관련 자격증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 이거 전공했다, 자격증 땄다 이거 자체가 사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공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나한테 향상된 지식이나 적용 가능한 기술들이 있다면 그거 충분히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 네, 좋은 소재입니다. 프로젝트까지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혹시 대학생이시라면 뭐 조별로 함께 과제를 했었던 내용, 그 주제에 맞춰서 그 과제를 할 때 본인이 발휘했던 강점들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모전이나 경진대 경험들도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제가 꼭 수상 경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공모전이나 경진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강점을 발휘한 부분들 어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분야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시다라면 사회생활을 미리 해본 것으로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강점과 역량들을 그래도 열심히 발휘하셨다라면 작더라도 분명한 성과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성과들을 표현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럴 때는 그냥 기술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표현해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원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인의 강점이나 역량을 발휘하여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전보다 상당히 좋아졌다. 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매출이 많이 올랐다,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금액으로 얼만큼 향상됐는지가 수치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강점이나 역량이 읽는 사람에게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는 세 번째로 자주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원 동기. 네, 성장 과정이 자기소개서 초반부에 우리를 압박하고 멘붕이 오게 했다라면 지원 동기는 이제 좀 그만 작성하고 밤 좀 안 새고 자고 싶은데 분량도 너무나 많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LG이노텍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1000자, 1500자 이상의 분량을 요구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LG이노텍에서 2015년 하반기에 나왔던 지원 동기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LG이노텍을 선택하여 지원했는지와 일하고 싶은 분야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네, 이러한 질문들의 숨은 의도, 무엇을 묻고자 하는 걸까요? 네, 사실 묻는 의도도 매우 심플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수많은 기업 중에서 왜 우리 기업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수많은 직업과 직무 중에서 왜 하필 이 분야를 선택했는지 두 가지 다 궁금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내용들을 기술하다 보면 우리 회사, 지원하려는 그 회사에 대한 관심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직무를 정말 이름만 보고 지원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지원 동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좀 피해야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요구하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기사도 검색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들을 조사를 하게 되죠. 또한 그런 사전조사가 없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도 보고 막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내용도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자기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의 내용들을 첫 번째로 많이 인용을 하는 실수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동기의 처음 부분은 여러분 기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한 논문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논문이나 기사처럼 그런 내용들을 인용해서 많은 분량들을 할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원 동기가 처음에는 좀 담겨져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원 회사를 준비할 때는 거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죠. 그러면 홈페이지에 사실 나쁜 내용 들어가 있는 기업 거의 없습니다.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가보니까 잘 몰랐는데 복지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한 거기에 직무 인터뷰를 한 선배들의 내용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점점 빠져듭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그 회사의 좋은 점들을 나열하는 실수,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좋은 점들이 사실인데 어떡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좋은 점들을 그 기업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좋은 점들이 좋아서 다니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나열하는 것은 우리가 좀 하지 말아야 할 실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지원 동기만 기재하는 겁니다. 아니, 지원 동기를 물어서 내가 지원 동기를 썼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보면은요, 지원 동기를 묻는다고 해서 정말 지원 동기만 순수하게 작성하지는 않으십니다. 서론에는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지만 본론 부분에서는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를 타당성 있게 근거를 제시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묻는 질문이 지원 동기라고 해서 지원 동기만 작성하고 딱 끝내시지 마시고요. 나는 이러한 점이 좋아서 여길 지원했다. 본론으로는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뽑혀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어필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여러 곳을 지원하실 때 지원 동기를 모두 동일하게 제출하는 실수들이 좀 있습니다. 직무 분야가 똑같다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해외 영업 직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지원하신다고 하셔더라도 A 기업의 해외 영업과 B 기업의 해외 영업이 하는 과업이나 또 요구하는 역량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들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는 것은 합격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열심히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지원 동기의 일부 중요한 내용만큼은 우리가 매번 지원하시는 곳에 맞춰서 새롭게 작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러한 세 가지 항목들이 이 지원 동기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져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회사를 내가 지원하는 이유, 그리고 이 직무를 지원하는 동기,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실 때 기업과 혹은 직무와의 나의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포함되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어떠한 얘기냐면요. 내가 그냥 신문 기사로나 그냥 정보, 홈페이지 내용으로 접한 것들, 그것은 나의 에피소드가 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그 기업이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매력을 느낀 기업이, 그냥 막연하게 매력을 느꼈던 기업을 지원할 때 그 회사는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해당 매장에 대해 가서 직접 관찰하고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딱 두 번 간 게 아니라 사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서 고객의 입장으로 과거에는 물건을 샀기도 하고 이랬지만 제가 그때 관찰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이 기업에 정말 입사를 해서 이 기업을 함께 성장시켜야 하는 직원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그 매장이나 상품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관찰했더니 정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논문처럼 작성했었던 앞단의 내용들을 다 지우고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내용들을 생생하게 좀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에피소드들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곳에 그런 기업이 내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카테고리 산업군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기업에 직접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꼭 한번 만나보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날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내 주변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를 꼭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비슷한 내가 지원 분야와 비슷한 직무를 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꼭 직접 만나보셔서 직무 인터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물론 이제 선배들은요.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진짜 힘들어 이렇게 대부분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지만 그 힘든 점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 분야가 어떠한 분야고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한다라면 또 내가 지금 준비할 때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인터뷰를 해보시면 너무 좋겠죠. 네. 두 번째는 이러한 내가 지원 동기를 썼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했다. 그래서 나를 왜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흥미를 느껴서 이렇게 준비했고 나는 이런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원 동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써놓으신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혹시 이런 세 가지 내용 중에서 내게 빠진 고리가 없는가 라는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자주 나오는 항목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입사 후 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과거에는 지원 동기 및 포부라고 해서 같이 묻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요, 입사 후 포부를 아예 하나의 항목으로 빼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를 묻는 것에 조금 더 신중하게 기업들이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015년 하반기에 롯데케미칼에서 물었던 질문들 한번 볼까요? 네, 입사 후 포부 및 입사 후 10년 계획에 대해서 말해봐라 라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10년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 정말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커리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직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포부 궁금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이것이 목표고 나의 개인적인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조직과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얘기냐면요, 나는 이러한 목표가 분명하고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조직의 비전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예, 저는 이 사람이 과연 오래 근속할 수 있을까? 예, 장기 근속할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작성하실 때는 이런 점들은 좀 피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포부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켜주시는 일은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등의 표현들이죠.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뽑아만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지만 네, 입사하신 후에 그렇다고 무슨 일이든 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본인의 목표와 본인의 커리어적인 비전과 연결이 돼야지만 또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약간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미래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나의 비전이나 목표를 이 기업에 맞춰서 수정해야 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합격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 직업적인 목표와 비전이 뭔지를 우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이 기업에서 이것들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나 분야가 맞는지도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물론 회사도 우리를 선택하지만 우리도 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회사인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답이 나와야지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포부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작성해야 하냐. 나의 삶의 비전, 나의 직업적인 목표가 이 기업의 비전이나 가치관과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아주 딱 연관성이 없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셨다라면 두 번째로는 내가 이 기업에서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치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위에 대한 목표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과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게 나의 목표일 수도 있겠죠. 그런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목표를 제시하실 때 그냥 쭉 나열하는 거를 피해 주시고 연령별로 혹은 시점별로 예를 들어 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뭐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연령과 시점별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커리어 로드맵을 문장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기 있고 높은 목표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요 좀 열정 있고
도전 정신도 있고 패기 있는 사람들을 뽑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가늘고 길게 평범하게 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목표보다는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또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패기 있고 좀 높은 목표, 조금 오글오글 되더라도 그러한 목표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미리 한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인사 담당자였고 인사 직무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을 작성하실 때 조금 팁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런 공채 시즌이 되면 인사 담당자들은 정말 많은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또 읽는 사람만 배려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기소개서를 조금 긍정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잘 읽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항이 묻고 있는 어떤 그 함축된 내용들이 담긴 소제목이나 헤드라인을 뽑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주제마다 좀 문단을 바꾸는 작업,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읽히는 좀 자기소개서로 여러분들의 표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그냥 오늘 필 좀 받는다, 좀 작성해봐야지 하고 쭉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쓰시기 전에 먼저 한번 자기소개서에 대한 큰 그림을 머릿속에서 구조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화를 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항목마다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어떤 것이 있을까? 한 가지 혹은 3가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각 항목마다 내가 쓰려는 에피소드를 어떠한 상황이었지? 내가 그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뭐였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지? 그래서 결과가 뭐지? 라는 이러한 패턴으로 구조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기계가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읽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는 것들이 사람에게 글을 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아주 세련되고 고급지고 멋진 문장들을 쫙 표현했으나 뭔가 진정성이나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 자기소개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주는 그런 고유의 힘, 그런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만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